안녕하십니까.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.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은 제가 상위 1%의 블로그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. 최근에 저희 쪽에서 블로그를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. 되게 이 블로그 너무 잘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좀 그렇게 블로그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? 라고 연락이 온 거죠. 그 블로그는 사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비밀은 개원하실 때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하는 동안 원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. 이제 외부에 블로그를 배우는 과정들이 있는데 한 10타임 블로그를 쓰는 법, 블로그 뭐 만드는 법,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거 알려주는 과정이 있는데 저한테 이걸 들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많으시면은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원장님이 열심히 들으셨어요. 역시 이제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. 사실 다 바쁜데 그 과정을 듣다 보니 원장님이 매주 하나씩 블로그 글을 쓰시더라고요. 이제 과정을 듣고 뭐 거기서 숙제를 내주기도 하시고 또 쓰는 법도 알려주고 함께 듣는 사람들이 서로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서로 뭐 하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겠죠. 그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서 글을 썼는데 결국은 그 원장님이 이제 개원할 때쯤 정도 되니까 한 20개 정도 컨텐츠를 직접 쓰신 거예요. 그리고 개원하고도 보니까 꾸준하게 일주일에 1개 정도 컨텐츠를 열심히 쓰시더라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왜 다른 원장님이 그 블로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블로그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? 라고 물어봤을까요? 네, 그 블로그 컨텐츠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 거겠죠. 그 컨텐츠가 좋았던 이유는 뭘까요? 물론 이제 원장님이 뭐 화려하게 글을 쓴 거 아니에요. 하지만 직접 원장님이 글을 썼잖아요. 소비자한테 직접 의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쭉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 글이 어떻게 보일까요? 되게 진실되게 보이죠.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말하는 합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은 좀 원장님이 직접 쓴 글 같다라고 다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당연히 원장님이 직접 쓴 글이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글을 보고 병원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.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. 그러면 뭐 의사가 모든 글을 다 내가 써야 되냐? 상당히 어려운 글입니다. 왜 어렵냐? 제가 매번 우리가 개원 컨설팅 만나면은 첫 번째 과제로 블로그 글 하나를 쓰시라고 해요. 왜냐면 채용을 위해서라도 너무 중요하니까 딱 한 편만 쓰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장님들이 대부분 그 한 편을 잘 못 쓰세요. 어려워하시고, 그리고 한 편을 썼는데 쓴 게 너무나 내용이 짧거나 이 글을 보고 사실 글이라는 게 컨텐츠를 보고 뭔가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지식을 제대로 얻었거나 뭐 그래서 뭔가 이 글을 통해서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. 채용 같은 경우는 이 글을 보고 내가 여기에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사실 효과가 있는 건데 되게 상당히 이제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너무나 이제 짧은 지식 알려주는 형태의 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가 이 글을 보고 병원으로 실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글들이죠. 근데 그런 글도 사실 제가 물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썼다고 하세요. 결국은 이 글 하나 쓰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죠. 실제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사실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직접 쓰면 가장 좋지만 모든 글을 다 직접 쓴다라는 거는 사실 또 되게 좀 힘든 일이죠. 그래서 마케팅 업체도 맡기게 되는 거겠죠. 그러면은 마케팅 업체에서 이제 글을 쓸 때 어떻게 이제 글을 쓰는 게 좋겠냐?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, 사실. 그렇죠. 왜요? 그 글을 보고 병원에 방문하는 전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가끔 우리가 허수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뭐냐면 블로그 방문자 수, 블로그에 사람이 얼마나 왔냐, 뭐 몇 명이 방문했냐, 뭐 몇 명이 좋아요 눌렀냐, 뭐 이렇게 마케터들이 장난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죠. 진짜 중요한 수치는 뭘까요? 실제 블로그를 보고 실제 병원에 몇 명의 환자가 왔냐가 중요하죠. 그래서 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좋은 블로그를 하고 있는 대정요양병원 우리 마케터와 얘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또 그거예요. 결국은 좋은 컨텐츠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
자연스럽게 2, 3년이 되니까 그 블로그는 우리가 다 아는 되게 유명한 블로그 지수라고 그러죠. 지수가 높아져서 웬만한 글을 쓰면 다 노출이 되더라. 웬만한 키워드에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이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보고 소비자들 이제 전환율, 고객 전환율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전환율이 원장님이나 병원에서 직접 쓴 글과 마케터가 쓴 글은 전환율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거죠. 뭐 100명이 보고 고객이 10명이 생긴 거랑 100명이 봤는데 고객이 1명 생긴 거랑 완전 다른 거지 않습니까? 결국은 더 많은 전환율을 만들어내는 블로그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무슨 블로그죠? 상위 1%가 만드는 블로그라고 할 수 있죠. 그렇다면 원장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? 일단 블로그를 병원 블로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야 돼요.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고객이라면 이 글을 보고 이 병원에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. 사실 마케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쓰는 많은 마케터들이 그런 관점에서 블로그를 쓰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노출이 됐냐 이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요. 근데 노출이 됐는데 병원에 방문도 안 했어요.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병원에 방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. 따라서 하나하나 컨텐츠가 정말 봤을 때 고객이 정말 우리 병원에 오고 싶은 컨텐츠인지를 계속 피드백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1개 정도는 그래도 직접 컨텐츠를 참여하고 쓰셔서 소비자들이 아, 참 이 글 좋다. 화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글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. 잘 보세요. 블로그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파워가 잘 올리시면 좋은 글을 파워가 늘어납니다. 그러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한테 좋은 병원을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대부분 많은 블로거들이 좋은 컨텐츠를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적인 블로그를 하다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다시 블로그가 망가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. 제가 최근에 제 칼럼에도 썼는데요. 저희 블로그 하나를 암만 써도 노출이 안 돼서 결국 블로그를 다시 포맷하는 일이 생겼어요. 직원들이 이제 블로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복사해가지고 저희 커뮤니티나 제 칼럼을 복사해서 올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를 허수 블로그로 인지한 거죠. 그래서 어떤 글을 써도 이제 노출이 안 돼요. 그래서 결국 7년을 운영한 블로그를 포맷하게 됐습니다. 너무 아깝죠. 사실 컨텐츠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서부터 좋은 생각을 갖고 제대로 썼다면은 지금 매우 강력한 블로그가 돼 있을 텐데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허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로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이런 일들이 저같이 마케터도 겪는데 컨설턴트도 이걸 너무나 빠삭하게 하는 컨설턴트도 그런데 원장님들은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. 업체한테 맡겼다가 어느 순간 안 되는 제로가 된 블로그를 겪기도 하고요.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뼈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. 업체랑 잘 얘기를 해서요.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게 제로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까지 쓴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. 시간과 너무 아깝잖아요. 따라서 처음에 뼈대부터 원장님들이 상위 1%가 되기 위한 블로그에 대한 기획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. 내가 탄탄한 글을 해서 당장 급한 게 아니라 1년, 2년 지난 다음에 상위 1%가 되는 블로그로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 참여하고요. 그리고 마케터들하고도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시고요. 컨텐츠를 피드백하시고요. 그렇게 공을 들이시면 반드시 2년 정도만 지나셔도 그 놀라운 성과를 내는 상위 1%의 블로그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상위 1% 블로거들은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성장한 블로거들입니다.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.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 정말 놀라운 블로그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세상에 쉽게 얻으면 쉽게 무너진다고 했죠. 따라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공을 들여서 무엇이든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